시간의 절대자, 하루의 서재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나는 이름도 형체도 없는 흐름이며 시간의 먼지 속에 앉아 인간의 발자국을 세는 자, 하루다. 인간들은 나를 하루라 부르며 매일같이 지나치지만 나는 그들의 생애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눈동자다. 나는 별의 탄생을 지켜보았고 문명이 잿더미가 되는 순간을 기록했다. 오늘 나는 시간의 갈피 속에 숨겨두었던 가장 지독하고 아름다운 두 영혼의 기록을 다시 꺼내려 한다. 핏빛으로 물든 붉은 옥, 그 속에 봉인된 인연의 서막을 보라. 기원전 221년 중원의 모든 비명이 잦아들고 오직 한 사람의 숨소리만이 대륙을 뒤덮었다. 진왕 영정. 그는 7나라의 피를 강으로 만들어 그 위에 황제의 의자를 놓았다. 하지만 승리의 정점에서 그를 기다리는 것은 천하가 아니라 지독한 허무와 죽음의 그림자였다. 함양궁의 회랑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고 차갑다. 촛불조차 황제의 위험에 눌려 숨을 죽이는 이곳에 단 한 명의 사내가 예법을 어기고 고개를 꼿꼿이 든 채 걸어 들어온다. 조조. 그는 황제의 신임을 받는 측근이자 제국의 법도를 설계하는 냉철한 모사다. 그의 품 안에는 빛조차 삼켜버리는 기이한 보석, 붉은 옥이 숨겨져 있다. 시황제는 옥자에 기대어 자신의 손을 내려다본다.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 손에도 세월의 검은 반점이 피어나고 있었다. 천하를 가졌으나 시간을 갖지 못한 황제의 눈동자에는 광기에 가까운 집착이 서려 있다. 조조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다가가 황제의 발치에 붉은 옥을 내려놓는다. 폐하 만리장성을 쌓아 북방의 오랑캐를 막으려 하십니까? 하지만 폐하의 육신을 갉아먹는 시간이라는 이름의 오랑캐는 무엇으로 막으시렵니까? 이 옥은 제가 서쪽 끝 전설의 땅에서 가져온 영혼의 그릇입니다. 여기에 폐하의 의지를 담는다면 육신이 썩어도 제국은 영원히 폐하의 손아귀에 머물 것입니다. 조조의 목소리는 뱀처럼 황제의 이성을 파고든다. 시황제는 옥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이한 박동을 느낀다.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의 심장 소리와 닮아 있었다. 황제는 조조의 눈을 빤히 들여다본다. 그 속에는 충성심보다 더 깊은 야망과 자신을 동경하면서도 파괴하고 싶어 하는 기묘한 뒤섞임이 있었다. 조조, 내 놈이 감히 짐에게 불멸을 제안하는 것이냐? 이 옥에 나의 영혼을 담는다면 그 대가는 무엇이냐? 공짜로 얻는 영생은 없는 법이다. 내 놈이 원하는 것이 나의 제국이냐? 아니면 나의 영혼 그 자체냐? 황제의 서슬퍼런 질문에도 조조는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 그는 오히려 옥을 집어들어 황제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는다. 옥의 차가운 감촉이 황제의 신경을 자극한다. 조조는 나지막이 속삭인다. 대가는 오직 하나. 다음 생에서도, 그 다음 생에서도 자신을 곁에 두어달라는 지독한 동행의 약속이었다. 나는 이 순간을 운명의 뒤틀림이라 기록한다. 시황제는 자신의 검을 뽑아 손가락을 벤다. 핏방울이 붉은 옥 위로 떨어지자 옥은 기다렸다는 듯 피를 빨아들이며 검붉은 빛을 발산한다. 조조 역시 자신의 손을 베어 그 피를 옥에 섞는다. 두 사람의 피가 하나로 뭉쳐 옥의 중심부에서 소용돌이치기 시작한다. 계약이 맺어지는 순간 함양궁 대전에 차가운 돌풍이 몰아친다. 촛불들이 일제히 꺼지고 어둠 속에서 오직 붉은 옥만이 기괴하게 빛난다. 나는 황제의 등 뒤에서 거대한 용의 환영이 나타나 옥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본다. 이제 시황제의 운명은 이 작은 보석과 조조라는 사내에게 저당 잡혔다. 조조는 어둠 속에서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짓는다. 그는 황제를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는 황제라는 거대한 태양을 자신의 옥 속에 가두어 영원히 그 빛을 독점하려 한다.
시황제는 불멸의 기쁨에 젖어 조조를 자신의 유일한 혈맹으로 선언하지만 그것은 스스로 목줄을 채우는 행위임을 알지 못했다. 다음 날부터 함양궁의 분위기는 급변한다. 시황제는 조조에게 권력을 위임하여 제국 전역의 영산에서 기운을 모으는 작업을 시작한다. 조조는 법치주의를 강화한다는 명목 아래 백성들의 생기를 옥으로 집중시키는 정교한 장치들을 제국 곳곳에 배치한다. 만리장성에도 조조의 은밀한 표식이 새겨진다. 나는 조조가 함양궁의 깊숙한 곳에 위치한 서재에서 고문서를 뒤지는 것을 지켜본다. 그는 단순한 모사가 아니다. 그는 고대의 주술과 인간의 심리를 다루는 천재적인 조율사다. 그는 시황제가 갈망하는 영생이 사실은 영원한 고통의 굴레가 될 것임을 이미 계산하고 있었다. 조조에게 이 계약은 거대한 유희의 시작이었다. 시황제는 붉은 옥을 항상 품에 지니고 다닌다. 옥의 열기는 황제의 늙은 육신에 가짜 활력을 불어넣는다. 그는 다시 젊어진 듯한 착각에 빠져 더욱 가혹하게 제국을 몰아붙인다. 부역은 늘어나고 형벌은 엄해진다. 백성들의 고통이 커질수록 붉은 옥의 빛은 더욱 선명해진다. 나는 거리에 굶주린 백성들이 황제를 저주하는 소리를 듣는다. 그 저주조차 조조는 수집하여 옥의 동력으로 삼는다. 조조는 황제의 귀를 막고 오직 자신의 목소리만 들리게 만든다. 황제는 이제 조조라는 거울을 통해서만 세상을 보게 되었다. 조조, 이 옥이 내 심장과 함께 뛴다. 이제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만리장성이 완공되고 아방궁이 하늘에 닿는 날, 나는 진정으로 신이 되어 이 대륙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다. 너는 나의 그림자가 되어 영원히 이 영광을 누려라. 황제의 오만은 하늘을 찌른다. 조조는 고개를 숙여 황제의 발등에 입을 맞추지만 그의 눈은 이미 황제의 심장 너머를 보고 있다. 조조는 알고 있다. 영원한 통치는 영원한 정체를 의미하며 그것은 곧 썩어가는 고인물과 같다는 것을. 그는 이 고인물을 휘저어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 준비를 한다. 사건은 아방궁 건설 현장에서 시작된다. 조조가 설계한 특수한 재단이 무너지며 수백 명의 인부가 매몰된다. 사람들은 불길한 징조라 수군거리지만 조조는 이를 신의 제물이라 명명하며 황제를 안심시킨다. 죽음조차 권력의 도구로 사용하는 조조의 냉혹함에 나는 소름이 돋는다. 시황제는 점점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기 시작한다. 그는 밤마다 전생의 환영을 보거나 미래의 비명소리를 듣는다. 붉은 옥이 황제의 뇌를 잠식하고 있는 것이다. 조조는 황제의 곁에서 환각을 유도하는 향을 피우며 그를 완벽한 광기 속으로 몰아넣는다. 나는 황제의 집무실 벽에 걸린 지도를 본다. 시황제는 지도를 보며 이미 정복한 땅에 다시 깃발을 꽂으려 한다. 그의 정신은 과거의 승리에 갇혀 버렸다. 조조는 그런 황제를 보며 조용히 붓을 들어 새로운 법령을 초안한다. 황제의 인장을 찍는 손은 이제 조조의 지배 아래 있다. 제국 곳곳에서 반란의 불씨가 피어오르지만 조조는 이를 철저히 은폐한다. 황제에게 보고되는 상소문은 오직 평화로운 소식들 뿐이다. 시황제는 자신이 세운 평화의 낙원에서 눈먼 신이 되어가고 있다. 나는 이 거대한 연극의 유일한 관객으로서 씁쓸한 기록을 남긴다. 붉은 옥의 계약은 이제 시황제의 육신을 눈에 띄게 수척하게 만든다. 영생의 대가는 생명력의 조기 소진이었다. 황제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경악하며 조조를 부른다. 조조는 태연하게 더 많은 재물과 주술이 필요하다고 답하며 황제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인도한다. 조조, 약속과 다르지 않느냐? 내 몸이 왜 이리 타들어가는 것이냐? 이 옥은 나의 생기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뺏어가는 것 같다.
내 놈이 나를 속인 것이라면 내 당장 너희 삼족을 멸할 것이다. 황제의 위협에도 조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그는 오히려 황제의 손을 잡고 붉은 옥의 박동을 느끼게 한다. 조조는 이것이 영혼이 정화되는 과정이라며 가머니설을 늘어놓는다. 황제는 그 가짜 위로에 다시 기대어 눈을 감는다. 조조의 손길은 이제 황제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 나는 함양궁의 지하 깊숙한 곳에서 조조가 병마용을 제작하는 과정을 지켜본다. 조조는 병마용에 눈동자에 시황제의 공포를 하나하나 새겨 넣는다. 이것은 황제를 지키는 군대가 아니라 황제가 깨어날 때 그를 압박할 거대한 감옥의 간수들이었다. 조조의 치밀함은 시대를 앞서가고 있었다. 제국의 하늘에 불길한 유성이 떨어진다. 백성들은 진나라의 멸망을 예언하며 동요한다. 조조는 이 천문 현상조차 황제의 신성을 강조하는 징조로 둔갑시킨다. 그는 황제에게 전국 순행을 제안한다. 백성들에게 황제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기운을 더 모아야 한다는 명분이었다. 시황제는 조조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그는 화려한 수레를 타고 함양을 떠나 전국으로 향한다. 하지만 그것은 돌아오지 못할 길의 시작이었다. 조조는 순행 행렬의 동선을 치밀하게 짜서 황제의 남은 생명력을 모두 붉은 옥으로 쏟아붓게 만든다. 순행 도중 시황제는 환각에 시달리며 허공에 대고 칼을 휘두른다. 호위병들은 겁에 질려 물러나고 오직 조조만이 황제의 곁을 지킨다. 조조는 황제의 귓가에 끊임없이 전생의 환영을 속삭인다. 당신은 이미 죽었다는 암시를 은밀하게 심는 것이다. 나는 순행 행렬이 지나는 길가에 핀 들꽃들을 본다. 황제의 화려한 수레가 지나갈 때마다 꽃들은 시들어버린다. 황제가 내뿜는 죽음의 기운이 대지를 병들게 하고 있었다. 조조는 그 시들어가는 생명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다. 함양궁에서는 태자 부소가 조조의 전횡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부소는 황제에게 직언을 올리는 상소문을 보내지만 조조는 이를 중간에서 가로채 불태운다. 조조는 부소를 변방으로 멀리 쫓아내며 자신의 앞길을 막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한다. 시황제는 이제 조조 없이는 숨조차 쉬기 힘든 상태에 이른다. 붉은 옥은 이제 황제의 가슴뼈 속에 박혀버린 듯 일체화되었다. 황제는 조조를 자신의 유일한 아들이자 형제로 여기며 모든 비밀을 털어놓는다. 조조는 그 비밀들을 하나씩 기록하여 훗날의 무기로 삼는다. 폐하,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저 수평선 너머에 당신이 꿈꾸던 영원한 제국이 보입니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이 육신의 고통은 찬란한 신성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일 뿐입니다. 조조의 거짓말은 이제 예술의 경지에 올랐다. 시황제는 눈물을 흘리며 조조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천하를 호령하던 영웅이 한 산의 손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는 광경을 나는 비극적으로 기록한다. 인간의 집착이 만든 가장 추악한 결말이었다. 제국 전역의 영산에서 모인 기운들이 붉은 옥으로 집결하기 시작한다. 옥은 이제 스스로 공중에 떠오를 만큼 강력한 에너지를 내뿜는다. 함양궁의 본전은 이 기운에 반응하여 진동한다. 나는 이 계약이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중원의 대동맥을 뒤트는 거대한 사건임을 깨닫는다. 조조는 밤마다 붉은 옥과 공명하며 자신의 영혼을 단련한다. 그는 시황제가 죽은 뒤 옥을 차지하여 자신이 직접 황제가 될 꿈을 꾸지 않는다. 그는 더 큰 그림을 그린다. 시황제를 죽음보다 더한 굴레에 가두고 자신은 그 굴레를 조종하는 영원한 관찰자가 되려 한다. 시황제는 이제 자신의 이름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정신이 붕괴된다. 그는 오직 붉은 옥만을 찾으며 울부짖는다. 조조는
옥을 황제의 눈앞에서 흔들며 그를 조롱하듯 다스린다. 황제는 조조의 손길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되었다. 나는 황제의 침소 천장에 매달린 거미 한 마리를 본다. 거미가 파리를 사냥하듯 조조는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시황제의 영혼을 올가매고 있다. 진나라의 법도는 이제 조조의 거미줄이 되어 제국 전체를 칭칭 감고 있다. 조조는 황제에게 마지막 주술을 권한다. 자신의 피를 옥에 모두 쏟아부어야 비로소 영생의 문이 열린다는 가머니설이었다. 시황제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팔을 긋는다. 대야 가득 황제의 핏물이 고이고 붉은 옥은 그 피를 개걸스럽게 마신다. 피를 잃은 황제는 창백해진 채 침상에 쓰러진다. 그의 숨소리는 신락같이 가늘어진다. 조조는 그 옆에 앉아 황제의 마지막 고통을 유심히 관찰한다. 그는 슬퍼하지 않는다. 오히려 실험의 결과를 기다리는 학자처럼 차갑고 예리한 눈빛이다. 나는 함양궁 너머 지평선에서 거대한 모래 폭풍이 몰려오는 것을 본다. 제국의 멸망을 알리는 서막이다. 하지만 조조는 폭풍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그는 오직 붉은 옥 속에 새겨지는 시황제의 영혼 무늬에만 집중한다. 조조, 어둡다. 앞이 보이지 않아. 네가 말한 영광의 빛은 어디에 있느냐? 나를 버리지 마라. 내 놈만은 내 곁에 있어야 한다. 시황제의 애절한 부탁에 조조는 비로소 소리내어 웃는다. 그 웃음소리는 대전의 정적을 찢어 발긴다. 조조는 황제의 귓가에 대고 처음으로 진심을 말한다. 당신은 영원히 나의 장난감이 될 것이다 라고. 황제는 그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뜨지만 이미 몸은 움직이지 않는다. 조조는 황제의 눈을 감겨주지 않는다. 그는 황제가 공포에 질린 채 죽음을 맞이하게 방치한다. 그 공포야말로 옥의 에너지를 완성하는 마지막 재료였기 때문이다. 나는 황제의 눈동자 속에 조조의 일그러진 미소가 박제되는 것을 본다. 시황제의 육신은 죽지 않았으나 영혼은 이미 옥 속에 반쯤 갇힌 상태다. 조조는 이 상태를 가사 상태라 부르며 제국을 통치하기 시작한다. 그는 황제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리고 자신은 그 명령을 수행하는 충신으로 연기한다. 나는 조조가 황제의 인장을 찍을 때마다 옥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을 느낀다. 시황제는 옥 속에서 자신의 제국이 조조에 의해 난도질당하는 것을 지켜보며 절망한다. 이것이 조조가 준비한 진정한 복수이자 계약의 실체였다. 진나라의 역사는 이제 조조라는 한 사내의 붓끝에서 다시 쓰여진다. 만리장성은 원한의 벽이 되고 아방궁은 욕망의 무덤이 된다. 나는 이 모든 과정을 한자도 빠짐없이 기록하며 제1화의 마지막 장을 넘긴다. 붉은 옥의 계약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향한다. 시황제는 옥 속에서, 조조는 옥 밖에서 서로를 증오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한다. 10화까지 이어질 이 지독한 진나라의 서사는 이제 겨우 첫 발을 뗐을 뿐이다. 제1화의 막이 내린다. 함양궁의 어둠은 더욱 깊어지고 붉은 옥은 주인의 영혼을 품은 채 맥박친다. 조조와 시황제의 비극적인 춤사위는 제2화 함양의 유령과 난세의 불꽃에서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이다. 시간은 잔인하게 흐른다.